TV를 보는 것이 아닌 계속 틀어져만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고요? TV를 뭘 어떻게 봐요? 그냥 화면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연히 집안일 할 때는 잠깐 그냥 보여줄 때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스크린 타임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Yeah, that's right. Oh, Seal, hello. Waddle, waddle, waddle on the ice. 어떤 걸 아이에게 보여주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는지.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의 열정 한 방울만 톡 해주신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 상황에서도 즐겁게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은가요? 먼저 아이가 영상을 시청할 때 부모님이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린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다만 많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체육활동, 책 읽기, 놀이, 체험 시간이 줄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영상을 볼 때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보면 어떨까요? 스크린이 아주 유용한 상호작용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TV를 볼 때 부모가 함께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주의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15개월에서 48개월 아이들이 TV 시청을 할 때 상호작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언어 지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 언어 발달에 훨씬 도움이 많이 됐겠죠. TV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나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아이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까지 연결해서 확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배경 지식이 쑥쑥 자라나겠죠? 또한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춤추기, 운동, 요가 영상 등을 아이와 함께 따라한다면 신체 발달에까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TV를 볼 때는 TV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TV가 배경음악처럼 깔리지 않게 해주세요. TV를 보는 것이 아닌 계속 틀어져만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것도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TV를 꺼놨을 때보다 켜놓았을 때 부모님이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의 아이에게 말을 더 적게 하고 수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에 양적, 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죠. 또 TV를 그냥 틀어놓는 경우 아이가 놀고 활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집중력과 주의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광고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이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자극적일까요? 잘 놀다가도 광고만 나오면 자연스레 엄마와 아이의 시선이 거기를 향하게 됩니다. 특히나 잘 때 TV가 켜져 있으면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이 억제되어 수면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집행 기능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니 TV를 켜놓고 생활하기보다는 TV를 볼 때는 TV만 보고 안 볼 때는 끄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함께 TV를 보고 배경음악처럼 깔아놓는 게 좋지 않다고 밝혀졌지만 실천에 옮기는 게 정말 힘들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번 아이들이 영상을 볼 때 함께 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는 방법은 첫 번째, 검증된 컨텐츠만 볼 수 있도록 광고가 많고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없는 일반 TV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서 아이가 보는 컨텐츠를 제한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는 중간중간 어떤 컨텐츠를 시청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처음 시청하는 영상은 꼭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함께 볼 때는 아이의 흥미를 위해서 방청객처럼 막 추임새를 많이 넣습니다. 와, 저것 봐! 진짜 멋지다! 또 캐릭터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아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에 대한 부가 설명도 합니다. 아이와 연관된 얘기도 합니다. 로아도 저거 있잖아. 우리 할머니네서 저거 봤었잖아. 로아 손에도 세균 보여? 이렇게 하면 아이를 간접적으로 영상에 개입시켜주기 때문에 아이가 더 내용을 잘 기억하게 됩니다. 보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 짧게 대화를 나눕니다.
확실히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하고 그 영상에 대한 애착을 가집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반복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 또한 반복적으로 봅니다. 하나만 계속 보는 아이도 있을 테고 여러 개의 봤던 영상들을 돌아가면서 반복하는 아이도 있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아이가 봤던 그 캐릭터의 이전 영상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게 합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울타리 안에서의 선택권인 것이죠. 이전에 엄마와 함께 봤던 컨텐츠는 아이 혼자서 보게 합니다. 네 번째, 저희 집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경우는 없지만 집에서 매일 틀어놓고 계신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걸 추천드려요. 잘 때, 아이가 놀 때, 가족끼리 얘기할 때, 밥 먹을 때 틀어놓았다면 잘 때 끄고 한번 자보고 좀 적응되면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한번 꺼보고 이렇게 하나씩 줄여가는 것이죠. 오늘은 스크린타임 시리즈 중 어떻게 보여줄까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스크린을 보여줘야 나의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딜레마에 빠지게 하지만 아주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아이와 내가 둘 다 좋을 수 있는 합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육아팅 하세요. 안녕!